자, 6월 모의고사 39, 42번을 보겠습니다. 고전시가 세트거든요. 자,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42번 볼게요. 42번 별표 오답률 높았어. 그치? 자, 가와 나는 유배지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야. 이게 공통점. 근데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에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그치? 자, 미리 얘기하겠지만 가의 갈래는 가사입니다. 진아, 가사에 대해서 설명해봐. 운문과 산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왜? 운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지? 가사가 가지고 있는 운문의 형식이? 3, 4,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라는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케이? 나는 고전 수필입니다. 글의 갈래도 다르죠? 그쵸? 근데 이제 공통점은 유배지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럼 가는 유배가사겠네. 그쵸? 오케이? 가는 반역 사건에 연루돼서 유배된 상황이야. 얘가 반역을 직접 일으킨 건 아니고요. 얘랑 좀 관계가 있던 사람이 연루된 거야. 이해돼? 오케이? 연루되어 지은 작품으로 가난한 생활상, 그리고 자식, 처지에 대한 탄식, 또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복합적으로 드러날 거고. 나, 수필에서는 유배지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해서 떠다니는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 만물의 유동성. 그럼 유동성은 뭐야? 움직이는 거야? 이게 떠다니는 거야? 이해됐니? 이걸 삶의 본질로 수용,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준대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41번 해와 달이거든요. 가의 A와 B의 B 보고 A 먼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40번도 오답률이 조금 높았어요. 그치? 기억에서 미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고, 39번 역시 가 읽고 가랑 관련된 거 쭉 풀면 되죠? 됐나요? 됐나요? 자, 유배가사인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저, 이거 뭐야? 감탄사지. 영탄적 어조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치? 아이고, 내 일이야. 이러할 줄 어이알리. 나 이럴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뜻밖의 처지다. 그치? 탄식하는 거네. 뜻밖의 이렇게 된 걸 탄식합니다. 반초가 붓을 던져. 이 반초는 고사 속 인물이야. 고사 속에 나오는 어떤 장군이래. 그치?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 때, 입신양명은 뭐지? 출세지? 그치? 우리 막 문관, 무관 있던 거 기억나죠? 우리 합쳐서 양반이잖아? 출세하려고 할 때 출장, 입상. 큰 성공이지. 나가서는 장수, 국가에 들어와서는 재상. 맞니? 그러니까 큰 벼슬? 큰 벼슬까진 바라지 못해도, 그치? 남통 북곳,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지키는 장수? 그치? 이 정도는 내 손, 그럼 이건 뭐야? 기대했던 일이지. 이거는 내 손 안의 일로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맞니? 근데 지금 반초를 얘기해? 그럼 이게 뭐야? 화자와 동일시 되는 거지. 작가들 무관이래요, 무관. 오케이? 장수 출신이래. 그랬는데 내 기질이 둔하여 영리하지 못해. 그럼 이거 뭐야? 자신. 이 우둔하고 영리하지 못하다고 한탄. 자조도 괜찮아. 스스로 비웃는 자조도 괜찮아. 자신이 우둔하고 영리하지 못하다고 한탄. 자조도 괜찮아요? 그치? 우둔하고 영리하지 못하다고 한탄. 자조도 좋고요. 속되지 못했으니, 속되지 못했다. 세속적인 것에 영합하지 못한다. 못했으니 세상 일을 어이알리. 그러니까 세상 일을 내가 제대로 모른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것도 한탄. 서리법도 쓰였네. 됐나요? 자, 그럼 기억 나왔으니까 기억 볼까요? 자신의 성품에 대한 자각. 맞지? 내가 우둔하고 영리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합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치? 처세에 능하지 못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 맞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됐니? 돌아와. 한치를 나아갔다. 한치를 물러나니 이룬 것이 전혀 없어. 성과가 전혀 없어. 그치? 그럼 벼슬길에 나아났다 물러나갔다를 막 반복하다 보니까 큰 성과가 없고 방명하고 불행하니. 그치? 그럼 운명이 뭐야? 기구한 거잖아. 불행하니 헐뜯는 말. 자신을 헐뜯는 거지. 그치? 화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말. 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 됐니? 자,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다. 지금 운명의 기구함을 한탄하고 있지. 그치? 그럼 이거 운명론적 사고도 되죠? 그쵸? 우연히 죄를 얻어. 그러니까 뭐야? 약간의 억울함 있지. 귀양지가 마련되니 내 귀양을 가게 된 거야. 그치? 고기금을 펼치다가 기러기가 걸린 거야. 그럼 이때 기러기는 누구야? 우연히 걸린 누구랑 비슷한 거야? 화자 나랑 비슷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연히 죄를 얻은 상황을 뭐 한 거야? 비유한 거지. 그쵸? 꿀먹은 버거리인 듯 변명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치? 그러니까 어때? 답답한 거지.
이것도 화자를 비유한 거지. 이것도 비유고. 오케이. 자, 왕명이 무거우니 죽기도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태도 보여요. 그치? 별표.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왕의 명에 따라 죽음도 감수하는 태도 보입니다. 노모, 늙으신 어머님께 글을 올리려고 붓을 들었어. 그치? 왜? 하직 편지. 맞니? 근데 무엇이? 눈물이 붓 아래로 떨어지니 글자를 어이쓰리. 글자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슬퍼. 대강으로 아랫 말씀 뭐? 편안히 하시라 그뿐이다. 편안히 계세요 라는 말밖에 못 썼대. 자, 니은. 북받치는 감정의 글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맞지? 그치? 편안하게 지내세요 안녕 바라는 거 맞죠? 듣나요? 자, 여기까지가 중략 2전입니다. 중략 2전까지 볼 수 있는 거 영탄법 나왔지. 뭐뭐 로다도 나왔고요. 됐니? 됐니? 가상의 설정 모르겠고 자연물의 감정이, 물론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했지만 감정이입이라고 하기엔 자연물의 감정이 안 나왔어. 그치? 중략 이전까지. 됐어? 됐어? 계절적 소재. 기러기 계절 뭐 나쁘지 않는데 상황 변화 기대 아니야. 내가 억울하게, 그치? 우연하게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더 봅시다. 자, 중략 이후. 서만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이런가 대꾸법. 유배지인 섬의 낯선 풍속과 생활 방식을 궁금해하는 거야. 이게 섬이 가지고 있는 풍속인가? 농가의 법인가? 아침은 해 뜨기 전이요. 뭐야? 아침은 해 뜨기 전에 일찍 먹고. 그쵸? 저녁밥은 이경에나, 그러니까 저녁밥은 늦게 먹는 거야. 됐니? 됐니? 얘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건 거야. 아침밥을 해 뜨기 전에도 먹고 저녁은 이경 밤 9시에서 11시에나 먹는 거야. 오케이?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춰 잘도 하네. 섬사람들의 모습에 감탄. and 체념도 가능해. 내가 여기엔 익숙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 다 이렇잖아. 됐니? 오케이? 자, 불린 보리에 콩조밥에 뭐가 많아? 돌이 많아, 궁핍해. 궁핍 가난이지. 그치? 열악한 환경이지? 가지가지 섞였으니 낙엽의 가을 소리라. 그러니까 약간 뭐가 섞여서 막 씹으니까 뭐 바스락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그게 낙엽의 가을 소리처럼 느껴진대. 됐니? 됐니?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으시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거친 밥도 뭐해? 달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면 이런 밥도
그치?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자. 스스로 자조하며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넘길게요. 위로 와서.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다라고 직접 제시했고요. 그치? 그러니까 막된 마음이 절로 일어나. 속 좁고 거친 마음이 절로 일어나. 얘가 섬이야. 그치? 봐봐. 섬이어서 해산물이 이것저것 있거든? 근데 나 먹는 방법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귀와 눈 보여. 음식 재료들이 보여. 근데 뭐야? 그림 속의 떡이야. 왜? 방법 모르니까. 그치? 그걸로 빈배를 채워요. 자, 이거 그림 속의 떡이요. 화, 중, 그림 속의 지,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장부, 사내. 그러니까 시름, 근심하면 그치? 궁상이 인다하니 그러니까 사내가 근심에 쌓여 있으면 그치? 궁상 맞다고 하니 가뜩이나 이런 중에 설상가상 염려까지 늘어납니다. 오케이? 돌이켜 생각하니 나는 뭐 해야 돼? 부모님을 모셔야 되거든. 그치? 이리하여 어떻게 하겠어? 그치? 혹 살아 돌아간다면 가정 살아 돌아가면 물방울과 티끌 모아 보답하고 모자 간에 다시 만나 보리로다. 그치? 내가 살아 돌아가면 부모님께 효도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치? 라는 다짐. 무죄한 귀양살이. 그럼 죄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억울.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 나만 처음 겪는 일은 아니야. 이해되지? 있었어. 근데 걔네는 태평성대가 아닌 시절에 억울하게 간 거였거든. 근데 지금 나는 뭐야? 태평성대에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어때? 더 슬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서리. 됐니? 자, 그럼 관련해서 디귿. 봐봐. 과거의 전례. 뭐? 옛날에도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게 갔어. 그치? 당대 세태에 대한 인식. 뭐라고? 태평성대야. 근데 이게 시대 상황 자체를 개탄하는 거야? 아니지. 태평성대인 거잖아. 시대 상황 자체는. 이런 시대에 억울하게 간 나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한탄이지.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돌아와서 맞아볼게요.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조목조목 따져볼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오게 된 재앙에 뭐도 있어? 하늘이 내린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다는 거잖아. 됐니? 생각해보니까
죄를 지어 죄가 아니라 죄를 얻은 탓이다. 그러니까 뭐야? 억울하다. 봐봐. 8만 집에 많은 사람, 내가 억울한 줄 누가 모르겠느냐? 모두 뭐해? 안다. 여기에 쓸게. 나의 억울함을 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의논한다면 나는 풀려날 거다라는 기대감. 오케이?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 임금 얘기한 거지? 그럼 이 해와 달은 임금의 뭐야? 투명함을 비유한 거지? 그치? 요순우탕 문무의 때라. 요순우탕 문무 역시 고사 속 성분들이야. 그럼 뭐야? 우리 성상과 동일시지. 우리 고사 속 인물을 인물과 동일시하는 거 있었잖아. 맨 처음에 뭐 반초 자신이랑 동일시했고, 그 다음 요순우탕 문무 고사 속 성분이지 우리 성상과 동일시했죠? 그쵸? 그래서 옥과 도를 가린다. 뭐야? 잘잘못. 그치? 진실과 거짓 이런 걸 가리시고 명을 내려 석방을 해주신다면 가정 춤추고 돌아가서 천은에 감축하고 어머님 슬하에서 남은 세월을 번화하게 지내리라 라는 소망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이 홍리가 있잖아. 이 홍리가가 토끼를 잡으려던 덫에 꿩이 잡혔다라는 거래. 그치? 그럼 뭐야? 무고하게 억울하게 잡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 그치? 무고 억울하게 잡히. 됐나요? 그럼 얘랑 관련해서 볼게. 봐봐. 색채 대비한 거 있었나? 색채 대비 없어. 가상의 상황 설정은 있었어. 뭐뭐 해주시면. 근데 그게 환상적 분위기는 아니고. 그치? 자연물과 동일시는 했지만 감정 이입은 없었고. 됐니? 계절적 소재는 활용했어. 뭐 가을 낙엽 소리. 맞니? 근데 그게 기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답 2번밖에 안 되네. 됐나요? 그 다음 여기 위에 봤을 때 A의 해와 달. 이거 뭐야? 임금을 비유한 거잖아. 그럼 공경하는 우리 성상 가능하지? 그치? 현실 한계 인지 아니고 자기 반성을 위해 활용한 거 아니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언급한 건 아니고 그냥 알아줄. 그치? 공명정대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치? 염원, 내 소망 날 풀어주길 원하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42번 봤을 때 궁핍 드러났어. 자신을 기러기에 비유했어. 한탄. 좋아. 봐봐. 8만 집에 많은 사람은 무고함을
있지 않는 것, 원망 아니고 나의 무고함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 이해됐나요? 정답 4번. 임금이 명을 내려 석방해 주기를 바라는 데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틀어놨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암기라는 고전 수필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부암이 뭐냐면 떠도는, 그치? 부유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게요. 고전 수필 볼게. 자, 나삼처사의 나공은, 그럼 지금 나공이라는 인물이 나와. 그치? 나공은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데도 홍한 붉은 얼굴에 새까만 뭐를 지니고 있어? 눈을 지니고 있어서 여유 있는 폼이 신선과 같았다. 나공이라는 인물의 외양 묘사가 드러납니다. 신선 같은 풍모를 지녀. 됐니? 이게 정약용이 쓴 거잖아. 그치?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지? 그치? 내가 있는 다산에 있는 암자. 그럼 여기가 공간이야. 그치? 공간으로 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누가 얘기해? 나공이 얘기해. 너무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역시 영탄. 뭐 지금 다산의 정경에 감탄하고 있는 거지? 꽃과 약초가 벌려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러앉으니 와, 세상에 근심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그대는 어디야? 귀양 온 사람이야. 그럼 다산이 뭐야? 내가 있는 귀양지네. 유배지네. 이해됐니? 이해됐니? 얘가 의문을 제기해. 너 생각하면 주상, 왕이 사면하여 환양케 할 것인데, 그러니까 귀양이 왔고 임금님이 너를 곧 풀어줘서 다시 수도로 갈 건데, 됐니? 됐니? 사면, 너의 죄를 사하는 글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건데, 무슨 말인지 아니? 네가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닌데 왜 여기에 꽃을 모종하고 약초 심고 생물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도랑을 만드는 등, 오케이? 이처럼 구원한 계획을 세우느냐. 구원, 영원. 무슨 말이냐? 나공이 얘기해. 야, 여기 진짜 아름답다. 근데 있잖아, 너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관리해? 라고 물어본 거야. 의문을 제시한 거야.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일시적인데 왜 영원한 것처럼 행동을 하냐? 됐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 나는 이제 뭐야?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치? 나는 나산 남쪽에 암자를 세운 지 30년이 다 돼서 거기에서 어때? 사공을 모시고 자손을 기르고 있어. 그럼 이거는 나의 처지와 대조되는 거지. 왜냐면 나는 유배지에 있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이잖아. 이해됐니? 근데 나공은 30년 동안 있는 정착된 삶이잖아. 됐니? 그러니까 얘는 정착이야.
나는 유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시적이지. 불안정한 거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런데도 이 안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얽어맸으면 정원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 그럼 뭐해? 나 그냥 방치했어. 그러니까 정착된 삶을 산 나도 이렇게 안 꾸며. 수시로 보수만 하고, 그치?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 완전 피네. 제이는 절대 아니네. 오케이? 이것은 왜 그러는지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럼 뭐야? 인생은 맞니? 무상한 거야.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로 가고,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그치며, 떠서 갔다 떠서 돌아오니 그 떠다니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정처 없이 부유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나열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이름에 부부자라고 하고 떠 있는 거. 그치? 집의 이름을 부암이라 하였네. 그럼 이건 뭐야?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지.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도 이와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정착해서 사는 나도 이와 같은데. 자네, 유배 일시적으로 와 있는 자네는 어떠하겠어? 그치?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그럼 넌 더 더덥겠지. 됐니? 아니 근데 여기에 영원할 것처럼 암자를 꾸미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물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리을. 자신의 상황에 비춰봐서. 아니 30년 정착하고 있는 나도 이해되니? 이러는데 너 유배잖아. 그치? 그것에 대해 의혹 제기하고 있는 거 맞지? 여기서 자신, 나공, 상대방, 나지. 현웅이 이해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돌아와서. 그랬더니 자, 내가 얘기해. 나가 얘기해. 그치?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반론을 하는 거야. 나공의 의혹에 내가 반론을 하는 거야. 너 말 잘했다. 사리에 통달한 말이다. 그치? 나공의 말을 긍정하며 답변 시작. 그치? 상대 의견 수용이지. 수용으로 시작. 그치? 삶이 떠다닌다는 거. 선생은 이미 알았네요. 이게 뭐야? 나와 나공의 공통적 인식이야. 나와 나공의 공통적 인식. 삶이 떠다니는 거다. 나와 나공의 공통적 인식. 그치? 나와 나공의 공통적 인식. 그러나 호수와 늪이 넘치면
부평초의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고, 부평초는 물 위에서 봐야 되는데, 그치? 길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장마가 치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니 이것은 모두 사람이 아는 바이고 선생께서도 스스로 비유하신 바이다 라고 얘기해. 즉 삶의 불안정성, 그치? 응? 보편적 사실이다. 근데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어? 라고 거시적 안목으로 인식이 확장될 거야. 됐니? 너가 그래 삶은 떠도는 거 인정. 근데 나공은 그래서 더 덥고, 그치? 불안하고 슬프고 부정적으로 봤거든? 그치? 그럼 이 정약용은 어떻게 보는지 보자. 올라와서. 물고기는 불에로 떠다니고, 새는 날개로 날고, 물방울은 공기로 떠다니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떠다니고,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별은 일정하게 매어 떠다니고, 하늘은 태어로서 뜨고, 지금은 조그만 덩이로 떠서 만물을 싣고 억조 창생을 실으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서리. 그치? 열거법. 떠다니는 거 우주 모든 것의 보편적인 거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확장을 했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 한 잔의 물을 부은 뒤에 갈등잎으로 배를 만들어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어때?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얘기해. 그쵸? 이런 어리석은 일이야. 지금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없는데 너는 홀로 떠다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나신을 구부자라고 하고 그 집을 부함이라고 이름을 붙여 떠다니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 맞니? 그러니까 너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우주의 흐름이야. 오케이? 저 꽃, 약초, 샘물, 괴석 내가 꾸미는 것들 있지. 그치? 그것들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떠다니는 동등한 존재야. 떠다니다가 서로 만날 수도 있고, 그치? 떠다니다가 서로 뭐 할 수 있어? 헤어질 수도 있어. 그쵸? 달관, 집착하지 않아. 떠다니는 것이 뭐가 불가한 일입니까? 그치? 즉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지. 떠다니는 것 자체를. 그쵸? 떠다니는 것은 조금도 슬픈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나공은 슬프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상인은 떠다니며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법녀, 서불, 그치? 정지화, 예원진, 이거 다 뭐야? 고사 속 인물이지. 여기 나와 있어. 고사 속 인물들. 그치? 그랬으니 어찌, 그치?
떠다니는 것을 소홀히 여기겠느냐, 설이. 소홀히 여길 수 없다.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역시 뜨는 것에 뜻을 두었다. 그럼 떠다니는 것은 정말로 뭐해? 훌륭하다.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느냐. 마음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비관적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 거지. 됐니? 응. 미음 볼게요. 권위 묻는 인물 누구? 공자. 그치? 맞네요. 그 다음 41번. 해와 달 이거 예시잖아. 열거고. 그치? 인물 비유 아니고 과거 경험 아니고 자신 논지 강화 맞고 통념 비판 아니고 견해 뒷받침 정답 5번. 됐니? 42번 볼게요. 자, 구원한 계획을 세워 암자를 갖고. 이게 누구야? 나지? 나공이 의문해. 글쓴이의 대답이야. 그치? 떠다니는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긍정적인 인식. 맞니? 글쓴이가 꽂히며, 그치? 만물을 일부. 맞지? 그치? 지울게. 선생이 삶의 본질을 깨우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있지? 그걸 왜 슬퍼해? 오케이? 근데 가가 틀렸기 때문에 4번이고 5번 떠다니는 건 슬프지 않아. 그치? 보편적인 이치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지. 됐니? 자, 39번 색채 대비 나에 없고요. 영탄 있고요. 상황 설정은 있는데 역시 환상적 분위기 아니고 감정이입 없었고 계절 장마. 오케이? 장마가 지면. 근데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됐나요?